안녕하세요. 얼음이 녹고 물이 끓는 거 우리한테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이 익숙한 현상 뒤에 사실은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어요. 바로 온도랑 압력이 만들어내는 물질의 상태를 결정하는 거대한 지도 같은 거죠. 오늘 저랑 같이 그 지도를 한번 쫙 펼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아주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물은 몇 도에서 끓일까요? 아마 이 질문 듣자마자 대부분 머릿속에 바로 답이 딱 떠오르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바로 섭씨 100도. 우리 모두가 초등학교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배운 바로 그 온도죠. 근데요, 만약에 제가 이 대답이 사실은 반쪽짜리 정답이라고 한다면 어떠세요? 우리가 진리처럼 알고 있던 이 숫자가 사실은 전체 이야기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상평형 그림이라는 건데요. 이게 바로 그 전체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말 그대로 물질의 지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지도만 있으면 온도, 압력, 그리고 물질의 상태 사이에 어떤 진짜 관계가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물질의 상태라는 게 딱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온도를 바꾸거나 압력을 가하면 고체가 액체가 되기도 하고 액체가 기체가 되기도 하고요. 바로 이 두 가지 핵심 변수, 온도와 압력이 우리가 탐험할 지도의 가로축과 세로축, 즉 좌표가 되는 겁니다. 상평형 그림은 이 좌표에 따라서 물질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보여주는 정말 완벽한 안내서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지도의 기본부터 한번 볼까요? 가로축은 온도를 나타내고요. 세로축은 압력을 나타냅니다. 간단하죠? 이 지도 위에는 크게 세 개의 영토가 그려져 있어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체, 액체, 그리고 기체의 영역이죠. 온도랑 압력 조건에 따라서 물은 이 세 영토 중 한 곳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영토들을 나누는 경계선은 대체 뭘 의미할까요? 이 선 위에서는요, 정말 신기하게도 두 가지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면서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체랑 액체 사이의 경계선 위에서는 얼음이 녹는 속도랑 물이 어는 속도가 정확히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음이랑 물이 함께 존재하는 상평형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지 않나요? 이 지도에는요, 각기 다른 영토가 만나는 아주 특별한 교차점들이 있어요. 마치 세 개의 나라가 딱 한 점에서 만나는 국경처럼 말이죠. 지금부터 그 신비한 지점들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이 바로 삼중점입니다. 와, 이 지점은 정말 특별한데요. 고체인 얼음, 액체인 물, 기체인 수증기 이 세 가지가 모두 함께 아주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단 하나뿐인 마법 같은 순간을 나타내는 곳이에요. 물의 경우에는요, 이 삼중점의 정확한 좌표가 섭씨 0.0098도, 그리고 압력은 0.0060 기압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나 정밀하고 까다로운 조건에서만 세 가지 상태가 공존할 수 있다니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자, 그럼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는 이 사실은 이 지도 위에서 대체 어디쯤에 있는 걸까요? 우리가 보통 일상이라고 부르는 그 지점을 한번 찾아가 보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말하는 0도와 100도. 이 숫자의 비밀은 바로 표준 대기압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활하는, 특히 해수면 높이에서 경험하는 바로 그 압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는 점이라고 부르는 0도는요,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정상 녹는 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0도라는 온도가 우주 어디에서나 통하는 절대적인 법칙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오직 지구의 해수면이라는 특정 조건, 즉 정확히 1기압이라는 압력 아래에서만 유효한 값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하는 100도 역시 정상 끓는 점인 거예요. 이것도 오직 표준 대기압 1기압 조건에서만 맞는 말이죠.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면 압력이 낮아지니까 10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물이 끓잖아요. 바로 이 원리 때문입니다. 자, 그럼 핵심이 뭔지 아시겠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녹는 점과 끓는 점은 고정된 값이 아니다. 압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한다.
우리가 알던 상식이 조금 업그레이드 되는 순간이죠? 좋아요. 이제 지도에 더 신기하고 이국적인 지역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고체, 액체, 기체. 이 세 가지 상태를 넘어선 또 다른 미지의 상태가 숨어 있는 곳으로요. 지도에서 액체랑 기체를 나누는 경계선을 쭉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선이 뚝 끊기는 지점이 나와요. 바로 여기가 임계점이라는 아주 신비로운 곳입니다. 이 점을 지나면 더 이상 액체와 기체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둘이 그냥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의 임계 온도는 약 374도 정도 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온도가 이 지점을 넘어가면 물 분자들이 너무나 활발하게 미친 듯이 움직여서 아무리 강한 압력으로 꽉 눌러도 서로 뭉쳐서 액체가 될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수증기는 더 이상 액체 물로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임계점 너머에 존재하는 기묘한 상태가 바로 초임계 유체입니다. 이게 진짜 재밌어요. 액체처럼 다른 물질을 녹이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기체처럼 엄청나게 빠르게 확산하는 말 그대로 두 상태의 장점만 쏙쏙 골라 섞어놓은 듯한 새로운 물질인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마시는 디카페인 커피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초임계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커피 원두에서 카페인만 쏙 녹여내는 거랍니다. 정말 신기하죠? 이 물질의 지도는 물론 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 속 이산화탄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아는 모든 화학물질들은 각자 자신만의 고유한 상평형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지문이 다르듯이 물질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신분증 같은 거죠. 자, 오늘 이렇게 물질의 지도를 함께 여행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온도와 압력을 정말 자유자재로 조절해서 액체의 장점과 기체의 장점을 모두 가진 이런 완벽한 혼합물을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 세상은 또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재밌을 겁니다.